안녕하세요. 뼈건강TV의 닥터 본스입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척추 측만증은 우리가 발생 빈도에 대해서 보면은 남학생, 여학생 같은 경우에 보통 예전에는 6배에서 8배 그때 여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고, 최근에는 어떤 논문에 보게 되면 8배에서 10배 정도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척추 측만증 발생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통증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서 오냐 하면은 그 학교를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사준다, 아니면 교복을 맞추러 갔었을 때 옷 갈아입으면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이상하다, 아니면 너 등뼈가 이상하다, 그렇게 캐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척추 측만증 운동을 해가지고 슈로스 엑서사이즈, 아니면은 브레이스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각도를 봤을 때 0도에서 20도 아니면 25도까지는 보통 보존적 치료, 교정 치료도 있고 운동 치료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20도에서 40도 아니면 25도에서 40도 같은 경우는 브레이스를 해라 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은 40도에서 45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측만증이라는 것은 이 통증과 관련이 없어요. 100% 관련이 있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40도가 넘었는데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5도, 10도 미세한 각도에 있어서도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측만증이랑 또 통증이랑 100% 관련이 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형적인 경우에 그냥 미용적인 경우가 문제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보통 나머지 수술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심폐기능이 있어서 장기를 눌려서 심폐기능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인 손상이나 기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몸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럴 때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적인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브레이스. 보통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면 이제 미로키 브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브레이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처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제 억압에 의해서 착용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착용을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하고 외형적으로 뭔가 이게 돌출되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춘기잖아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서 좀 이게 착용을 안 하려고 많이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그래서 또 새로 나온 게 스파인코에서 나온 게 이제 밴드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밴드식으로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되게 뭐랄까 좀 이렇게 착용하는 게 좀 불편하고 할까요? 다른 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딱하지만 이렇게 착용하기는 이렇게 편하네요. 앞뒤로 이렇게 딱 닫은 상태에서 이제 고리로 이렇게 지퍼식이 아니 고리로 이렇게 거는 거니까 착용감이 간편한데,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감아야 되죠. 조금 불편하고, 외형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귀찮아서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보통 운동 치료에서 슈로스 엑서사이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슈로스 엑서사이즈도 보면 이 한 동작을 가지고 장시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귀찮아서 안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냥 집에서 식사 시간에만이라도 그냥 반 정도 의자에 걸쳐 앉아서 골반을 떨어뜨려서 앉아라,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골반 높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시스테메릭, 이게 뭐냐면 오른쪽 골반이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모든 것에 각도가 있고 커버처가 있고 떨어질 경우에는 보통 맞춤형 신발 깔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림을 해서 골반을 갖다가 회전이 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깔창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몸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보조적인 이 방법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운동치료도 운동치료지만은 맞춤형 깔창을 통해 가지고 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자극을 받아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측만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자 앞으로 손바닥으로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요. 자, 앞으로 천천히 이렇게 숙이게 합니다. 이렇게 숙였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뒤에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등짝이 이렇게 휘었는지 이렇게 휘었는지 그거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손바닥을 모으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이빙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앞으로 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였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학생의 뒤쪽에 서셔가지고 자 관찰하시면 되는데 이게 척추의 등짝이 자 한쪽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그거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학생을 봤었을 때 등짝 높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골반 높이가 안 맞다고 한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셔가지고 한번 관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측만증이라고 하면 자 원 커브 아니면 투 커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 커브란 말은 뭐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커브가 있을 때 우리가 원 커브라 그러고 오른쪽 아니면 왼쪽. 투 커브는 뭐냐면 이렇게 한쪽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걸 투 커브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측만증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보면 투 커브가 많은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흉추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추 쪽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저희가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슈로스 개념을 빌려오게 되면은 자 오른쪽으로 커브가 있을 경우에 특히 오른쪽 팔을 갖다가 자 오른쪽 팔을 갖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자 이렇게 해볼까요 선생님? 자 커브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오른쪽 팔을 외회전 어깨를 갖다가 외회전함으로써 이쪽에 밀어주는 효과를 인해 가지고 자 흉추에 있는 커브를 갖다가 핀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 형태가 왼쪽으로 볼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골반 자체, 세이크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배워서 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쪽 골반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자 이렇게 휘어졌던 이렇게 형성되었던 왼쪽으로 휘었던 자 허리 요추를 이런 식으로 돌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장시간으로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친구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통 밥을 먹을 때 그냥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관리 방법으로 그냥 식탁 의자에서 그냥 밥만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 식탁 의자라고 가정할게요. 식탁 의자라고 가정을 하고 자 오른쪽 다리를 자 엉덩이를 반만 걸칠게요. 오른쪽으로 자 반만 걸치고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접어주고 하게 되면 자
반만 조금 더 걸칠게요. 오케이, 더 나오시고. 자,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골반 자체가 오른쪽으로 회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면은 뭐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걸 원하니까 요즘 친구들이 힘들고 이런 걸 잘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숙제를 내줘 봤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그런 식으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라도 자 엉덩이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엑스레이가 있다면은 그 골반 높이를 재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좀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왼쪽 엉덩이에 깔면서 지속적인 자극을 줌으로 해서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게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투커브에 있어서 흉추에 비해서 요추 부분이 좀 개선이 좀 더 빨리 되고요. 흉추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편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상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생활 패턴에서 그 상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흉추보다는 요추가 개선이 좀 더 빨리 되고 흉추가 늦은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 관리 방법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왼쪽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고 드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흉추에 있어서 오른쪽 커브가 있을 때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측만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 학생들 요즘 성장기 있어서 보통 4학년, 5학년 그리고 그 사이에 중학교 1, 2학년 그 사이에 가장 많이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 시기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음으로 해서 한번 체크하시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일찍 좀 캐치해서 빨리 관리하시는 게 좀 더 시간적이고 비용적인 면에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척추 측만증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측만증의 모든 것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